발룡, 인수한의원 블로그 자료를 통해서 알아본 뮤스피롬, 태음인 항불안제 신경학 기전상의 사실상 의학적인 해석을 알아보겠습니다. 한태영 원장님의 글입니다. 유튜브가 있으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용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각기 감정과 감각을 주관하는 신경 전달물이다. 동양에서 양과 음이 이 둘은 모두 음성에 속한다. 운동성을 증가시키는 게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감각을 예민하게 전달할 수 있는 물질이다. 감정과 감각 외에도 인체의 장관운동이나 염증 반응에도 물리적으로 작용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감정과 감각이란 두 형이 바로 이 수용체 신경이다. 신경, 엑손터미널, 축상말단에서는 신경전달물질이 방출되면 보통 다음 세포 수용체 리셉터에 붙는다. 정확히 말하면 축상말단, 프리 시냅틱 터미널 소포에서 신경전달물질이 시냅틱 크래프트, 시냅스 간극이라는 뜻이죠. 틈으로 방출된다. 방출된 신경물질은 시냅스 틈을 지나서 다음 세포막에는 수용체에 결합한다. 그 수용체는 보통 포스트 시냅틱 멤브레인 후 시냅스 막에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5-HT는 5 하이드록시 트리타민으로서 세로토닌을 알려있다. 신경전달물질이 신경신호가 오면 방출된다. 이 과정은 처음에는 신경세포 전기신호가 축삭을 따라 지동한다. 이 신호 축삭말단에 도착하면 세포막의 전압이 변한다. 이러한 전압 변화로 인해서 전압 개폐성 칼슘 통로가 열린다. 그러면 세포 밖에 있던 칼슘이 축삭말단 안으로 유입된다. 유입된 칼슘은 수포작용해서 세포막과 융합하게 된다. 그 결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물질 시냅스 틈으로 방출돼서 다음 세포 수용체에 결합한다. 이러한 세로토닌이 뇌에서 만들어진 것과 장에서 만들어진 두 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 대체 장에서 만들어진 세로토닌이 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 이유는 혈액 뇌 장벽,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BBB 때문이다. 세로토닌 극성 있는 모노아민 물질에서 혈액 속 세로토닌이 그대로 뇌 조직 안에서 자유롭게 통과하기 어렵다. 장 세로토닌은 주로 장점막의 엔테로 클로로마핀 셀에서 만들어진다. 이 세로토닌 장운동, 구역감, 혈수판 기능, 혈관 반응에 관여한다. 장에서 만드는 세로토닌 혈액을 타고 돌 수가 있지만 혈액 뇌 장벽을 직접 통과해서 뇌 세로토닌을 쓰이지는 않는다. 뇌 세로토닌은 뇌 안에 라파 뉴클레스, 솔기액, 봉합이란 뜻이죠. 솔기, 터졌다. 예. 꿰매는 거죠. 세로토너직 뉴런에서 트립토판을 원료로 따라 만들어진다. 다만 장은 뇌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장내 미생물, 염증, 면역 반응, 베이거스 너브 그리고 트립토판의 대사 변화가 뇌 세로토닌 시스템과 감정 상태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장에서 세로토닌 장 운동이나 구토, 혈수판 기능에 관여하지만 오늘 원고에서는 이와 달리 뇌에서 세로토닌의 정신적인 역할을 다뤄보기로 한다. 전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를 하나씩 분류해서 설명해 보겠다. 5-HT 1A 아고니스트는 세로토닌 신경계에서 억제성 피드백과 정서회로 조절 담당하는 중요한 약물군이다. 5-HT1A 수용체는 세로토닌, 5-HT가 결합하는 수용체의 한 아역이며 주로 GIO 단백질과 연결되어 작용한다. 이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세포 안에서는 흥분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오히려 신경세포 과도한 발화를 낮추는 방향으로 신호가 진행된다. 즉 5-HT1A 아고니스트는 세로토닌 신호를 무조건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로토닌 회로 과흥분을 조절하고 안정화된 양적 조절자로 이해한다. 5-HT1 아고니스트는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로토닌 소음 성향이다. 동양에서 음성물질 수기를 대표한다. 5-HT1 아고니스트는 무스피론 같은 약물은 이를 억제하는 약물이지 증가시키는 약물이 아님을 머릿속에 두고 그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반응, 정서외로 불안정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5-HT1A 아고니스트는 단순히 항우울 작용을 넘어서 신경계의 피드백을 조절하고 정서회로를 안정화하는 치료 전략이다. 그럼 여기서는 의문이 하나 생긴다. 세로토닌은 즐거움 호르몬인데 왜 이를 억제하면서 불안장애나 정신병이 치료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점 원고 제일 마지막에 다뤄보겠다. 5-HT 1A 수용체는 세로토닌 수용체 중에 대표적으로 억제성 수용체에 속한다. 세로토닌 이 수용체에 결합하면 수용체 세포막 안쪽의 GIO 단백질과 결합해서 신호를 전달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5-HT1A 수용체가 세로토닌 작용을 단순히 흥분성으로 증폭시킨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이 수용체는 신경세포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특히 정서 조절을 해서 5-HT
1A 수용체는 불안 반응, 우울 반응, 스트레스 회복 과정 깊이 관련다. 그럼 5HT1A 수용체는 세로토닌 신호를 억제성 방향으로 조절하는 핵심 수용체라고 볼 수가 있다. 5HT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제일 먼저 GIO 단백질이 적용된다. GIO 단백질은 세포 안에서 아데닐 시클레제라는 효소 활성을 억제한다. 아데닐 시클레제는 ATP로부터 사이클릭 AMP를 만드는 효소이다. 트리포스페이트죠. 이건 모노포스페이트고. 이전 강의에서 사이클릭 GMP가 먹기 중 태양기용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소비드 역할에서 사이클릭 GMP가 활성화되면서 정맥혈관이 열리는 점을 이야기했다. 태음인약이죠. 이를 참고합니다. 음야각은 우주만물에 적용되는 근원적인 법칙이다. 사이클릭 GMP가 양기를 돌린다면 사이클릭 AMP는 양기를 내리는 금기, 태음성인 기운이다. 이 기운이 작동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5HT1A 아고니스트다. 즉 이들은 금기를 억제하면서 목기를 올리는 것과 똑같은 반응을 가진다. 다만 하나는 혈관근 확장이고 하나는 정신적으로 편도체나 해마체에 작용해서 과잉의 세로토닌에 의한 신경 흥분을 억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이클릭 AMP는 세포 안에서 여러 단백질 인산화 반응을 촉진하고 신경세포 흥분성과 신호 전달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5HT1A 수용체가 GIO 단백질을 통해서 아데닐이 사이클레즈를 억제하면 세포 안의 사이클릭 AMP 농도는 감소한다. 사이클 AMP 감소하면 PK의 활성화도 줄어들고 그 결과 신경세포는 과도하게 흥분하는 방에서 벗어나서 안정된 상태로 이동한다. 즉 5HT1A 활성화 첫 단계는 사이클릭 AMP 감소를 통해서 신경세포 흥분성을 낮추는 과정이다. 5HT1 수용체 두 번째 과정이 이온 채널을 조절했다. 이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전압계폐성 칼슘 채널을 통해서 칼슘 유입이 줄어든다. 칼슘은 신경세포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 방출을 유도하는 핵심 이온이다. 따라서 칼슘 이온이 감소되면 시냅스 말단에서 세로토닌, 글루타민, 가바 같은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 세로토닌은 이미 음성적 물질로 설명했고 글루타메이트도 중추행분을 유도하는 음성적인 물질이다. 가바는 이런 흥분을 억제하는 양성적인 물질이다. 가바까지 방출을 감소하는 문제는 따로 다루겠다. 동시에 5HT1A 활성화는 칼륨 채널을 열어서 칼륨이 세포 밖으로 나가게 한다. 칼륨이 세포 밖으로 유출되면 세포 안쪽은 더 음전을 띠게 되고 막전은 위는 과분극 상태로 이동한다. 그 결과 신경세포는 활동 전위를 만들기 어려워지고 전반적으로 발화 빈도가 감소한다. 즉 칼슘 유입 감소와 칼슘 유입 유출 증가는 신경세포를 과분극 방향으로 이끌어서 흥분성을 낮추는 핵심 기능이다. 5HT1A 수용체 최종 결과는 신경세포 억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이클 AMP가 감소하고 칼슘 유입이 줄면서 칼륨 유출이 증가하면 신경세포는 쉽게 발화하지 못한다. 활성 신경세포는 계속해서 전기적 신호를 만들고 다음 신경세포로 자극을 전한다. 그러나 5HT1A 수용체가 작동하면 이 발화작용이 억제되고 시냅스 전달도 줄어든다. 이것은 단순히 신경활동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흥분된 신경망을 안정시키는 생리적 브레이크라고 볼 수가 있다. 특히 불안, 공포,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편도체와 전전두, 비질, 해마 회로가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 5HT1A 수용체 이런 과민 반응을 낮춰서 정서 회로가 다시 안정된 상태로 돌아오도록 돕는다. 핵심 결과는 신경세포 억제와 흥분성 감소이다. 봉선액, 라파 뉴클레우스는 뇌에서 세로토닌 신경세포가 많이 모여있는 중심 부위다. 이곳은 세로토닌 신경세포는 뇌의 여러 영역으로 축삭을 보내며 전전두, 비질, 해마, 편도체, 시상하부 등 정서와 인지됨 관련된 분위기를 조절한다. 봉선액에 존재하는 5HT1A 수용체는 특히 자가수용체가 작용한다. 자가수용체란 신경세포가 자기가 방출한 신경전달 물질을 다시 감지해서 자신 활동을 조절하는 수용체다. 세로토닌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봉선액의 5HT1A 자가수용체가 활성화된다. 그러면 세로토닌 신경세포 발화가 억제되고 더 이상 세로토닌 방출이 줄어든다. 이 과정은 세로토닌 시스템의 음성 피드백이다. 네거티브죠. 즉 봉선액 5HT1A 자가수용체는 세로토닌 신경계가 과열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해마는 기억 형성과 정서 반응의 통합에 중요한 뇌의 영역이다. 특히 스트레스 경험, 불안 기억, 정서적 학습은 해마 회로와 깊이 관련된다. 해마의 5HT1A 수용체는 주로 시냅스 후 수용체로 작용한다. 즉 세로토닌 신경세포에서 분비된 세로토닌이 해마 신경세포 5HT1A 수용체에 결합해서 그 세포의 흥분성을 조절한다. 해마가 과도하게 흥분하면 불안 기억이 강하게 고착되거나 스트레스 반응이 오래 지속될 수가 있다. 5HT
1A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해마 신경세포 흥분성이 낮아지고 기억 감정이 지나치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고정되는 것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해마의 5HT1A 수용체는 단순히 억제 수용체가 아니라 기억과 정서 균형을 맞추는 조절 수용체로 이해해야 된다. 전전두 피질은 인간의 판단, 계획, 충동 조절, 감정 조절에 매우 중요한 부위다. 이 부위는 펜도체와 해마에서 올라온 정서 진화를 평가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지 억제할지를 결정한다. 전전두 피질 5HT1A 수용체는 시냅스 수용체로 작용하며 신경세포의 흥분성과 네트워크 균형을 조절한다. 이 수용체가 적절히 활성화되면 과도한 감정 반응이 완화되고 판단과 정서 조절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불안이나 우울 상태에서는 전전두 피질의 조직력이 약해지고 편도체의 공포 반응이 상대적으로 강해질 수가 있다. 5HT1A의 수용체의 조절 작용이 이런 불균형을 완화하여 감정이 압도되지 않고 인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도록 돕는다. 따라서 전전두 피질의 5HT1A 수용체는 인지, 의사결정, 감정 조절을 연결하는 중요한 조절 지점이다. 편도체는 공포, 불안, 위협 감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뇌의 영역이다. 외부 작용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편도체는 교감신경계, 시상을 보호대, 수제, 부신축을 활용성에서 긴장 반응을 일으킨다.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실제 위험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도 불안, 공포, 긴장, 회피 반응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럴 때 편도체의 5HT1A 수용체는 과흥분된 공포 회로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5HT1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편도체 신경세포 흥분성이 감소하고 공포 반응 강도가 악화된다. 이것은 불안장애, 공황 반응, 스트레스 과민 상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편도체의 5HT1 수용체는 공포와 불안을 없애는 단순한 스위치가 아니라 과도한 위협 반응을 현실에 맞게 낮추는 조절 장치라고 했다. 5HT1A 아고니스트의 임상적인 의미는 수용체 수준의 시작에서 신경 회로 수준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데다. 먼저 약물이 5HT1A 수용체를 활성화되면 GIO 단백질이 작동한다. GIO 단백질은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를 억제해서 사이클 AMP를 감소시킨다. 동시에 칼슘 유율 줄고 칼륨 유출이 증가해서 신경세포는 과분극 상태로 이동한다. 그 결과 신경세포의 발화가 억제되고 과도한 시냅스 전달이 감소한다. 이러한 세포 수준의 억제작용은 봉선액, 해마, 전전두 피질, 편도체와 같은 정서회로 전체에 영향을 준다. 봉선액에서는 세로토닌 방출의 피드백을 조절하고 해마에서는 기억과 정서 통합을 안정한다. 전전두 피질에서는 판단과 감정 조절을 돕고 편도체에서는 공포와 불안 반응을 낮춘다. 따라서 5HT1A 아고니스트는 단순히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 약이 아니라 세로토닌 신경계의 광분과 피드백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약물이다. 임상적으로 불안, 우울, 스트레스 회복, 정서적 과민 반응을 안정하는 데 중요한 치료 전략이 된다. 5HT1 수용체는 세로토닌 결합한 대표적인 억제성 수용체다. 이 수용체는 세포막이 존재하며 활성화되면 GIO 단백질과 연결된다. 그래서 세로토닌 신호는 흥분보다 안정화 방향으로 조절된다. 이거 아까 한 것 같은데. 세로토닌이나 작용제가 5HT1A 수용체와 결합하면 수용체 구조가 변한다. 이 변화는 세포 안쪽 GIO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출발점이 된다. 결국 세포 내 억제성 신호 전달이 시작된다. 활성화된 5HT1 수용체는 GIO 단백질과 결합해서 신호를 전달한다. 이것은 단순히 부착이 아니라 세포 내 억제 시스템을 여는 과정이다. 이후 사이클릭 AMP 감소와 이온 채널 변화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AMP가 감소하고 칼슘 유입이 줄면서 칼륨 유출이 증가하면서 뉴런은 과분극된다. 과분극된 신경세포는 활동 전율을 만들기가 어려워지고 발화 빈도가 감소한다. 따라서 5HT1A 신호 최종 결과는 신경세포 억제다. 5HT1 활성화는 과도하게 밝게 타오르는 신경활동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흥분된 뉴런은 안정화되고 불안 회로 긴장도 함께 낮아진다. 결과적으로 정서 회로는 과흥분 상태에서 균형 상태로 이동한다. 불안 상태에서 편도체의 공포 회로가 과도하게 활성화될 수 있다. 5HT1 아고니스트는 이런 공포 회로 흥분성을 낮춰서 긴장 불안을 완화한다. 따라서 항불안 효과의 핵심은 편도체 회로 안정화다. 우울과 만성 스트레스, 세로토닌 회로, 정서 조절, 회로 균형이 무너진다. 5HT1 조절은 스트레스 반응을 낮추고 정서 회로 회복 회로를 안정화한다. 이 작용은 항우울 효과와 스트레스 적응력 회복에 기여한다. 5HT1B 5HT1B 아고니스트는 세로토닌 수용체 중 5HT1B 수용체를 활성화하는 약물이다. 이 주로 시냅스 전 말단에 위치해서 신경전달 물질 방출을 조절한다. 따라서 5HT1B
1B 아고니스트는 신경 흥분을 직접 끄는 것이 아니라 말단에서 전달 강도를 낮추는 조절 전략이다. 5-HT1B 수용체는 억제성 GIO 단백질과 연결되는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다.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아데니릴 사이클레이즈가 억제되고 세포 내 사이클릭 AMP 농도가 감소한다. 이 과정은 시냅스 전 말단에서 억제성 신호를 시작하는 핵심 분자 경로이다. 5-HT1A는 주로 세포체와 수성돌기에서 뉴런 발화 스위치를 조절한다. 반면 5-HT1B는 주로 시냅스 전 말단에서 신경전달 물질 분비 밸브를 조절한다. 즉 5-HT1A가 본체 수준의 브레이크라면 5-HT1B는 말단 수준의 분비 브레이크다. 정상 시냅스 전 활동 조이가 도착하면 전압개폐성 칼슘 채널이 열린다. 칼슘이 시냅스 전 말단에 유입되면 베시클 퓨전이 일어나고 신경전달 물질 발출에 따라서 칼슘 유입은 신경전달 물질 방출을 결정하는 필수 신호이다. 5-HT1B가 활성화되면 GIO 신호를 통해서 칼슘 채널 활성이 감소된다. 칼슘 유입이 줄어들면 베시클 퓨전이 감소하고 시냅스 틈으로 나가는 전달 물질을 줄였다. 결과적으로 다음 뉴런으로 전달되는 흥분성 신호 강도가 약해진다. 5-HT1B는 말단의 위치에 따라 세로토닌, 글루타메트, 가바, 도파민, CGRP 방출 조절을 했다. 칼시토닌 릴리징 프로펩타이드죠. 예. 칼시토닌 진. 예. 세로토닌 말단에서 자가수용체처럼 작용해서 추가 세로토닌 방출을 낮춘다. 편도체에서는 CGRP와 같은 통증 관련 시로 방출을 줄이는 의미가 크다. 5-HT1B 오토리셉터는 세로토닌 신경 말단에 존재하는 피드백 수용체다. 세로토닌 방출이 과도해지면 이 수용체 활성화에 따라서 추가 방출을 억제한다. 이것이 세로토닌 시스템의 과출력을 만든 미세 조절 장치다. 5-HT1B의 작용은 단일 뉴런 하나의 작용이 아니라 회로별 상호작용 결과다. 글루타메이트 방출이 줄면 흥분성, 압력이 감소하고 가바 조절은 회로에 따라서 탈억제 또는 억제를 만들 수 있다. 도파민 변화도 회로 의존적이므로 5-HT1B는 항상 한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트립탄 계열 약물은 5-HT1B 수용체를 작용해서 편도청결을 억제한다. 그 작용은 두 개의 혈관 수축과 일부 신경전달 물질 방출 감소를 갖는다. 5-HT1D 작용은 3차 신경 말단에서 CGRP와 서브스탄스 P 방출을 억제하면서 혈관 신경 염증을 낮춘다. 5-HT1B 아고니스트 핵심이 시냅스 전 말단에서 칼슘 유입을 낮추는 칼슘 유입 감소는 베시클 퓨전과 신경전달 물질 방출 감소로 이어진다. 5-HT1B 아고니스트는 신경 흥분 말단에서 조절하면서 수용체 기반 치료 전략이다.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기분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의 균형을 맞추는 조절 물질이다. 기분, 불안, 수면, 통증, 만족감은 모두 세로토닌 양뿐만 아니라 어떤 수용체가 자극되는가에 따라 달렸다. 중요한 것은 세로토닌 무조건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체질과 수용체 상태에 맞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적절한 세로토닌은 휴식과 즐거움 회로를 부드럽게 유지하고 깊은 안정감과 만족감을 형성한다. 정상적인 세로토닌 작용은 정서 안정, 만족감, 수면 리듬, 충동 조절, 통증 조절에 폭넓게 관여한다. 세로토닌이 적절하게 작동하면 불안과 긴장이 완화되고 마음은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 상태로 이동한다. 또한 멜라토닌의 경로와 연결되어 수면 리듬을 돕고 전전두엽과 변연계의 균형을 통해서 충동과 통증 반응도 조절한다. 결국 세로토닌은 신경계를 진정시키면서도 생리적 리듬을 유지하는 핵심 조절자다. 세로토닌이 많아질수록 무조건 좋은 물질이 아니다. 수용체 균형 없이 세로토닌 총량만 광범위 증가하면 원활 안정 효과와 원치 않는 각성 불면 불안작용도 동시에 나타날 수가 있다. 이것이 세로토닌 역설이며 세로토닌 회로 수용체 상태에 따라서 양면성을 보인다. 따라서 치료 핵심은 세로토닌 증가가 아니라 어떤 수용체를 어느 정도 자극할 것인가를 정밀하게 조절하는 것이다. 항우울제, 특히 SSRI 계열을 시작하거나 종양을 잃은 초기에는 일부 환자는 오히려 불안이 약화되는 역설적 반응을 볼 수 있다. 이때 초조 예민한 불면, 가만히 있기 어려운 불편감이 나타나 이는 세로토닌 회로가 아직 안정화되기 전에 과도한 활성화한 상태이다. 특히 초기 용량이 높거나 신경계가 예민한 환자에게 이러한 액티베이션 신드롬이 더 뚜렷할 수가 있다. 따라서 약물 시작 초기는 증상별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불안과 수면 변화를 주의 있게 보아야 된다. 세로토닌
자극이 과도하거나 회로 균형이 맞지 않으면 안정감이나 불쾌한 각성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 정자불능증은 몸 안에 참기 어려운 긴장과 초조가 올라와서 가만히 있기 힘든 상태를 말한다. 겉으로는 단순히 불안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환자 내부에서는 신경학적인 폭풍처럼 견디기 어려운 불편감이 발생한다. 이 상태는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약물과 수용체 반응의 불균형으로 이해해야 한다. 초기 활성화가 심해지면 내부 긴장과 초조함이 상승하고 전전두엽의 충동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 결과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거나 충동성이 증가하고 드물게 자해사고나 위험 행동이 악화될 수가 있다. 특히 소아, 청소년, 젊은 성인 그리고 약물 초기의 민감한 환자에게서는 더욱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세로토닌 약물의 효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초기 각성 반응과 행동 변화를 같이 봐야 된다. 세로토닌 총량이 증가하면 5-HT-A1처럼 안정과 피드백 조절에 관여하는 수용체도 시작되지만 동시에 5-HT2A, 2C, 5-HT3 같은 수용체도 함께 자극될 수가 있다. 5-HT1 자극은 원하는 치료 효과만 만들 수가 있지만 그런 다른 것들의 과자극은 초조, 불안, 불면, 도파민 억제와 관련있다. 또한 5-HT3 자극은 유장관과 자율신경 반응을 통해서 오심살사 유장 불편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러므로 수용체 선택성 없이 총량만 올리면 긍정 반응과 부정 반응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사상학적으로 의미인의 기운이 강한 체질은 본래 휴식, 안정, 내향성, 침잠의 방향성이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체질에도 세로토닌 작용이 과도해지면 안정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조, 무력감, 과도한 내향과 침체 같은 역설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즉 같은 세로토닌 자극이라도 체질적 바탕에 따라서 안정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불쾌한 각성이나 침체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체질과 신경회로 민감도를 함께 보아야 세로토닌의 반응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다. SSRI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죠. 세로토닌 총량을 광범위히 증가시키기 때문에 여러 수용체를 동시에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5-HT1A나 5-HT1B 아고니스트는 특정 억제성효를 선택적으로 조절해서 목표효로 안정화 더 초점을 맞춘다. 이 차이는 단순히 세로토닌을 올리는 방식과 필요한 수용체를 정밀하게 조절하는 방식의 차이이다. 결국 치료 방향 무자별한 증가보다는 환자에게 필요한 효율을 선택적으로 안정화하는 타겟이 조절이 되어야 된다. 세로토닌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인크리즈가 아니라 밸런스다. 그러니까 증가가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거죠. 세로토닌은 무조건 올리는 행복 물질이 아니라 체질과 수용체 상태에 따라서 안정과 불안을 모두 만들 수 있는 균형 물질이다. 개인의 체질, 음양 상태, 수용체 민감도, 회로 불균형을 정확히 파악해야 진정한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세로토닌 치료는 총량을 늘리는 치료가 아니라 신경회로 균형을 정밀하게 맞춘 치료로 이해해야 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